문재인 대통령이 엊그제인 지난 15일 현대차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지난 10일 삼성 디스플레이 아산 공장을 찾은 데 이어 닷새 만에 대기업 공장을 다시 찾은 겁니다.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를 두고 현장을 찾아 기업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만 대선 후보 당시부터 공약했던 경제개혁, 재벌개혁이 뒤로 밀려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과 우려의 목소리도 공존합니다. 여러분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기업 방문이 가지는 의미와 현 정부의 재벌개혁 성과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아침 토론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문자로 아침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토론 중간에 소개해드리고 또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두 분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명지대 경제학과 조동근 명예교수, 경희사이버대 최영일 겸임교수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기업 방문이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10일 삼성에 이어서 15일 현대차를 방문했는데 기업과의 또 친밀도를 높이는 모습으로 보이니까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네. 우선 지금 이 무엇보다 경제가 가장 문제죠. 네. 경기가 어렵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게 좀 정치 과잉 사회이기 때문에 네. 최근에 보시면 다 조국 전 장관 사태에 좀 몰입돼 있었던 경향이 있고 그 결과로 이제 검찰 개혁이 또 크게 외쳐지고 있고요. 그런데 무엇보다 내년 4월에 총선을 또 인식해서뿐만 아니라 그렇죠. 결국 정치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다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근본은 경제이지 않겠습니까? 경제가 잘 돌아가면 사실은 이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도 지지율 고민 안 해도 될 텐데 네. 지금 무엇보다 경제가 어렵단 말이죠. 지표들이 뚝뚝 떨어지고 그렇죠, 예. 있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국가 리더의 입장에서 분명히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그널을 줘야 한다라는 압박감, 그 필요성 이거는 전 충분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 행보가 너무 잦은 것은 아닌가 좀 우려가 있어요. 왜냐하면 개별 기업들을 직접 방문하시고 총수를 직접 만나시고 하는데 우리가 취임 초기에 생각해 보시면 대통령이 그냥 총수들을 모아서 네네. 상춘제에서 와이셔츠 입고 수제 맥주 마시면서 이야기 나눈 적이 있단 말이죠. 그랬었죠. 1년에 한두 차례 이런 모임을 하는 정도면 괜찮을 텐데 너무 잦게 특정 기업, 특정 총수와 접촉이 있는 것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문재인 정부의 이 대선 공약은 네. 친재벌보다는 재벌 개혁 쪽이고요. 네. 그리고 또 친노동 쪽이었거든요. 너무 좀 정책이 급선환되는 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은 있다. 이렇게 네. 진단을 해봅니다. 네.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기업하고 친밀감을 높이는 거를 누가 뭐라겠어요. 하지만은 그 길이 직접 방문만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은 어딘 가고 어딘 안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물리적인 한계가 그러면 있으니까요. 물리적으로 그게 좀 치우치거든요. 그 많은 기업을 다 찾아갈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기업인들을 같이 이렇게 신년 또는 이제 그 송년 그렇게 그렇게 의견을 교환하는 건 몰라도 이렇게 좀 특정 기업을 이렇게 가는 거는 사실 역작용이 있고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전에 보면은 우리 다 얘기를 좀 불편하지만 하면은 사실은 묵시적 청탁 이런 거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보면은 그 개별 어떤 이제 그 방문 또는 개별 네. 어떤 이제 접촉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고요. 또 그러고 좀 죄송하지만은 가서 현장 지도하시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이게 우리가 어디를 좀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소통도 안 됩니다. 일종의 이제 기획된 어떤 얘기가 좀 거칠지만 이벤트 성격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박수 치고 나오면 그다음 뭡니까? 그럼 다른 기업은 뭐죠? 그리고 또 어딘 또 가야 돼, 어디는 안 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좀 대통령의 행보는 무지 신중해야 되고요. 소위 말하는 이제 영어로 해서 임플리케이션, 그 시사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즉흥적으로 뭐를 이렇게 메꾸는 그런 성격이 좀 강하거든요. 예. 지금 더군다나 오비락식으로 보면은 국민 전환을 위해서 가신다고도 볼 때 그러면 국민 전환을 위한 어떤 대상이나 또는 그런 국면 전환을 위한 소재로서 기업인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간다고 그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장소, 그 현장이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삼성이 의미가 있는 거지 대통령이 간다고 해서 삼성의 위치가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 보면은요, 대통령이 가질 않아요. 네, 현장 그 기업을 가질 않습니다. 간다면은 예컨대 우리나라 보면 이제 관료가 가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왜 대통령이 가죠? 제가 알기로 보면은 한참 전인데 조지 W 부시 네. 그 당시에 아마 GM 공장을 간 거로 알고 있어요. 그때 한번 아주 어려울 때 네. 그거 빼놓고는 뭐 현장을 글쎄 그렇게 방문하는 게 관료여야 되지 대통령이 특정 기업을 갔다? 저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례가 없다고 봐요. 네, 조심해야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대통령이 뭐 삼성, 현대차 방문을 한 것을 두고 그 배경이 단순히 시찰의 개념이 아니라 다른 배경이 있을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뭐 기조 변화가 보인다라는 해석도 분명히 나오는 것 같고요. 어떻게까지 저희가 좀 볼 수 있을까요? 저 이제 주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미국은 우리랑 좀 많이 이제 정치 경제 환경이 다른데요. 예, 예. 저는 아이러니가 뭐로 보냐면 네네. 미국은 대통령이 산업 현장에 가서 자신의 대선 선거 운동을 하죠. 예, 예. 디트로이트에 가면 이제 폐 자동차 공장에 네네. 지지자들 모아놓고 유세를 하는데 자 뒤에 봐라. 우리가 한때 자동차 강국이었는데 지금 지금 일본에 이렇다. 밀리고 한국에 밀리고 여길 내가 부활시키겠다라고 대놓고 이제 정치 공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환경은 다르다고 봐요. 이 우리나라의 문화 정서가 네. 산업화와 이제 민주화 과정에. 그런데 저는 교수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해석의 시각의 차이인데 네. 자, 최근에 문 대통령이 삼성을 자주 갔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용 부회장과 접촉을 9번째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많다고 만났죠. 봐야죠. 네. 자, 그런데 명분은 다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해요. 인도에 진출해 있는 우리 삼성 반도체 공장을 방문한다. 이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인도의 모디 총리와 함께 이재용 부회장이 만납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 국가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우리 대통령이 높여주는 게 되거든요. 뭐 투자와 이제 또 협력 상생에 대한 네. 지원도 이 해당 국가에서 끌어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전 참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나라 반도체가 위기다. 반도체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더 이상 이 메모리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시스템 비메모리로. 반도체로 네. 나가기로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국가도 R&D 자금을 수조 원 투자하고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기업이니까 130조를 이제 향후 투자하기로 약속하고 그러면서 이것이 뭐냐면 이제 민관 협력 프로젝트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존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울산 가고 창원 가고 했을 때 일관적인 테마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수소 강국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수소 산업 단지에 가서 사실 또 어제 현대차도 이제 친환경 자동차, 수소차, 또 스위스 같은 친환경 국가에 거의 뭐 1,600대의 우리 수소 트럭이 들어가게 되는 것들에 대한 또 의미 있는 관심 환기도 되고 그래서 하나하나의 메시지와 의미는 다 각각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모아서 보면 좀 다소 접촉이 많아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균형을 잡아주시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자 재벌 개혁을 포기한 건 아니다. 청와대 메시지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이재용 부회장 관련해서 재판은 재판이고 경제는 경제다. 이렇게 이제 투 트랙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네. 그게 국민들에게 혼동되는 시그널을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네.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이 친기업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우리나라는 반노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건 시그널의 혼선이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는 분명히 노동 환경도 개선하겠다는 공약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친기업, 이 기업 프렌들리가 필요한 건 맞는데 그렇다면은 이 노동계를 버리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균형 시그널이 필요한데 네. 그 부분은 잘 나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 전 조 아쉬운 교수님 부분이네요. 말씀에 일부 일견 동의가 되는 것이 대통령이 직접 방문하고 직접 만나야 할 필요는 없다. 청와대로 초청하면 된다. 다수를 또는 그 네. 경제 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특정이 아니라. 예. 그리고 오히려 그만큼의 접촉을 또 노동계와의 스킨십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경제를 살리는데 정부가 좀 급박함, 절박함을 느끼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항상 중장기를 바라보면서 짧은 호흡이 아니라 긴 호흡으로 균형 조절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될 필요는 있다라는 얘기는 당부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뭐 아주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모디의 그 인도 수상이죠. 그거는 이제 경제 외교죠. 그거는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어요. 그리고 간 김에
사실 우리가 자랑할 게 뭡니까? 생색도 낼 수 있는 거죠. 인도에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인도 고용을 갖다 좀 촉진시켜 줬는데 네. 그럼 생색 나는데 그냥 정치만 가면 안 되니까 외교, 그게 사실 경제 외교죠. 그건 누구도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적이 없어요. 단 그게 아니고 사실은 꼭 대통령이 가야 될까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치하고 경제는요, 좀 약간 담을 좀 쌓아야 돼요. 뭐냐면은 이제 일종의 좀 그 중립적인 시각에서 정치하고 경제는 좀 분리가 돼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이 사쪽을 만나면은 뭐 친기업이 되는 거고, 그럼 또 뭐 친노 그쪽에서 뭐 뭐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꾸만 서로들 이렇게 조금 상대편한테 얘기할 어떤 소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 좀 중립을 지키면은 그 자체가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심할 게 친시장은 맞아요. 친시장. 하지만은 친노조라든지 친기업은 조금 좀 다른 뉘앙스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좀 접근하는 건 아니죠. 가운데 있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노사가 플레이어로 활동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좀 너무 근접하면은 상대편한테 긴장감도 있고 또 의구심이 또 제공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뭐 우리가 그 친노동이라는 얘기 자체가 나온 것이 잘못된 개념이죠. 그런 행태를 보이니까 친노가 되는 거고 친노가 되다 보니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고 좀 우리가 뭐 좀 불편하지만은 이제 민노총 같은 그런 경우에서는 아마 스스로들 뭐 확증은 없지만은 뭐 공동 정권이다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개연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노사 간의 중립을 못 지키는 거죠. 정치 권력이. 네, 그것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됩니다. 네.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 보내주고 계시니까요. 네. 문자 내용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끝자리 4586님이 삼성, 현대가 가지는 경제적 의미가 크니까 자주 방문해서 중소기업 협력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갔다 안 갔다 따지는 거는 그냥 무의미하다라고도 올려주셨네요. 2402님은 안 가면 현장 목소리 안 듣는다고 난리, 또 가면 또 거기만 간다고 난리. 정부 수장의 판단을 믿어야 합니다. 뭐 일단 네. 좀 지켜보자라는 평가를 좀 내려주셨고요. 끝자리 0449님이 정경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지만 너무 쇼라는 게 보입니다. 정작 움직여야 할 때 움직여야 하는데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게 진리군요. 라고 올려주셨네요. 9718님은 이제 와서 경제 행보라니 근본적인 소주성의 철회가 필요합니다. 정책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 토론 진행되는 동안 시청자 여러분들 의견 계속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시면 저희 토론에 반영하고 또 궁금한 점은 또 전문가분들께 여쭤보고 답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지금 경제 상황이 워낙 안 좋습니다. IMF에서 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고 이렇다 보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직접 경제관계 장관 회의를 주재합니다. 이게 문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뭔가 의미가 있어요. 그래 그동안은 이제 경제부총리가 예. 이 초창기에는 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였고요. 그렇겠죠. 최근에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건 지속적으로 또 정례적으로 해오는 것인데 대통령 참석이라는 것에 이제 또 비중을 두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이제 정치적으로는 시그널 게임이에요. 어떤 시그널을 국민과 아까 말씀하셨던 시장과 기업과 또 노조 측에 줄 것인가. 그 대통령이 이만큼 지금은 경제를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사실은 각 전문 기관들에서 지표는 계속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해외 IMF도 이제 오늘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만 네. 어제는 또 이제 이 한국은행 금리 관련해서 네, 이 인하를 뉴스가 했고요. 쏟아지고 있고 예. 계속 조율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대통령이 이제 방점을 찍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조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이거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재인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역대 우리나라 스타일이 경제 위에 시장 위에 정치 권력이 존재해 왔어요. 이게 산업화의 특성이잖아요. 결국은 뭡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하나의 그랜드 플랜을 세우고 자, 조선 산업을 키워야 되겠다. 철강 산업을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정주영 회장의 회고록에 보면 그 어떤 지도자가 해안을 가지고 자, 우리는 조선 사업할 생각도 없었는데 조선 산업을 좀 활성화시켜 달라. 이렇게 정부가 압박하고 요청하면 기업들이 반응하는 형태로 이게 우리가 국가주도 산업화라고 이제 부르는 모델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도 그 잔재는 남아 있어요. 대통령이 지시하고 대통령이 엄명하고 대통령이 방점을 주고 강조를 주면 그 부분에 뭔가 힘이 좀 쏠리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관료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료들이 경제 관료들이 대통령의 관심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대통령이 관심 있는 분야의 산업은 더 지원해야 되고 네. 더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되고 그다음에 현장 체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이건 문재인 정부의 문제가 아니고 관습의 우리 관료적 관습의 문제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아까 조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 제가 또 강조드리는 부분이 해소되려면 저는 왜 장관은 안 보이지? 늘 그런 얘기를 드리거든요. 네네. 산업통상부 장관 있잖아요. 또 이 기재부 장관 있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금 장관급 부처로 격상됐잖아요. 이번 네네. 정부에. 그렇죠. 그러면 경제산업부문 장관들이 과거보다 많아요. 4-5명이 지금 현장을 뛰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방안 찾아야 된다. 장관이 주무부처의 장인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국무회의의 수장은 누굽니까? 국무총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국무총리가 이것을 또 의결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대통령은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그랜드 플랜에서 지금 즉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 최근에 경제 영역 외에는 대통령의 관심사항이 검찰 개혁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탄력을 받았는데 이제 이번 정부 내에 검찰 개혁을 어느 정도 완수해야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겠다. 이런 뭐 국민적인 이제 어떤 지지를 받아서 이것을 추진해 나가는데 경제 부분에서도 가장 중요한 수술대 네. 혹은 가장 중요한 지원의 포인트 이런 것을 대통령이 이제 제시하면 이것을 비전 제시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네. 실행은 익스큐제이션은 이것은 정말 그 실행하는 장관들과 부처들이 움직여야 된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의 행보가 강화되면 오히려 중부처 장관들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이제 부작용들이 계속 그러네요.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좀 바로잡는 과정이 이번 정부에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제언과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네, 참 그 일목요연하게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이 나서시면요 관료가 무력화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관료를 내용. 관료를 갖다 같은- 이렇게 같은 내용이신 거죠? 끌어올리는 게 대통령 역할인데 만약에 우리 좀 토론하는데 여기 우리 이제 SBS, CNBC 사장이 와서 사회 보시면 잘 될 것 같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제가 안 보이겠죠. 우리가, 안 보이죠. 보면은 쉽게 말하면은 전문성이 중요한 거지 상징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그럼 매번 도대체 그걸 대통령이 주재할 것도 아니고요. 홍남기 등등 그런 관료가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보다 훨씬 더 지력이 앞섭니다. 경제에 있어서만큼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맡겨야 되는 거죠. 그건 아니고 매번 뭐 하다 보면은 밑에 있는 뭐 사실 밑에 있다는 게 약간 어폐겠지만은 네네. 그 사람들은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네네. 그거는 기회비용이라는 개념만 아셔도 그렇게는 안 하십니다. 지금 조크로 했지만 여기 SBS, CNBC 사장 오셔서 사회 하더라도 별로 조치를 못해요. 예. 우리보다 뭘 잘하겠어요 보면. 그러니까 적재적소라는 네. 말이 왜 나왔어요? 그게 경제의 패러다임이에요. 적재적소에. 그래서 우리가 이끌어가는 전문성이 중요한 거지. 네. 상징성? 그럼 매번 합니까? 이게 바로 눈에 보인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여주기 위한 그런 거다 보니까 사실 공허하고 이것이 잘못되면 타성화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좀 얘기를 좀 애석해야 돼요. 네네. 사실 뭐 지금 문재인 정부가 사실 뭐 정권 초기부터 밀고 나갔던 게 사실 재벌 개혁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아무래도 경제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재벌 개혁이 혹시 좀 퇴색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는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네.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그러니까 상황? 사실은 이 집권하고 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기에는 재벌 개혁의 드라이브는 강했죠. 그랬었죠. 그때 이제 특히 주목받았던 게 공정거래위원장. 그렇죠. 지금은 청와대 정책실장입니다. 네. 김상조 위원장 시절에 저승사자가 온다. 그러니까 재벌들의 저격수라는 저승사자가 뭐 온다 그랬는데 있었으니까요. 와서 의외로 전 김상조 교수로 유명했던 때보다 공정위원장이 돼서는 신기업 행보를 많이 보였어요. 근데 이땐 좋았어요, 사실은. 개혁이라는 게 무조건 칼날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완급 조절을 하면서 경제가 건강하게 가도록 하는 역할이다라고 균형을 잡아서 이때는 좀 박수를 이제 받았는데 네. 근데 그 이후에는 재벌 개혁의 칼날이 너무 둔화된 거 아니냐. 너무 둔화된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이 문제와 더불어서 아까 우리 시청자 그 문자 중에 참 의미 있는 게 많습니다. 네네. 네. 그 소주성을 폐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또 야당 주장도 그렇죠. 그렇죠. 네. 궤도를 그런데 바꿔야 된다. 저는 이게 폐기냐 뭐 이 유지냐보다 수정이냐, 네. 더 중요한 건 완급의 조절이다. 음. 왜냐하면 그 임금을 안 올릴 겁니까? 저는 우리나라 임금 계속 올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울 자리 보면서 발을 뻗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초기 2년을 너무 두 자릿수를 크게 올리다 보니까 경제 압박이 커서 그 누구보다도 대기업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굉장히 뭐 심한 타격이 됐다고 보지 않는데 중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한 거잖아요. 소상공인들 특히 영세상공인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써야 되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부의 정책 방향이 디테일하지 않으면 엉뚱한 곳으로 이제 불똥이 튀는 이제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완급 조절을 해야 되는구나. 파이가 막 성장할 때는요. 임금 높여줘도 좋죠. 기업인들도 기분 좋고 노조도 노동자도 기분 좋을 수 있는데
지금은 완급 조절을 해야 될 때다. 네. 그래서 저는 임금 인상의 필요성은 늘 상존하는데 항상 올려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조건에 맞을 때. 그건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정부, 기업, 그리고 이제 노동자, 시장 모두 다. 그래서 지금 의미가 있는 것이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강화돼 있어요. 이전 정부보다도. 네. 네. 예전에 노사정위원회였지만 지금 더 커져 있단 경산노위죠. 말이에요. 네. 네, 경산노위로.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소통을 하면서 정책적인 결정이 다수 다양한 의견들이 수렴된다는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과정은 보이지 않고 결론만 보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파격적으로 올렸다가 반론이 거세니까 아주 그걸 또 억눌렀다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노조들이 웃었다가 울었다가 지금 부작용이 사실은 크죠. 아까 민노총 얘기하셨지만 정부 여당과 노동계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좋지가 않습니다. 악화돼 있죠. 네. 심지어는 특히 이제 민주당과 노동계는 상당히 거센 설전을 또 펼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 정부는 여기서 뭐 어쩔 수가 없이 끼어 있는 입장인데 제가 보기에는 임기 후반까지 노동계와의 분위기가 개선되긴 쉽지 않은데 이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네. 유일한 방법은 경제를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년 중요하죠. 경기도 좋지 조리란 않을 거예요. 보장이 네. 없는 거죠. 오히려 부정적인 거죠. 그렇다면 임기 말에라도 대통령은 이미 자, 내 임기 중에 이 최저 시급 10,000원은 어렵다. 공약을 지키지 인정했죠. 못해서 미안하다. 네. 인정하고 사과를 미리 선제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최저 시급 문제는 완급 조절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소주성이라는 이 이름을 가지고 싸우는 것은 아까 저 교수님 말씀처럼 상징적인 싸움이 아니겠는가. 네. 현실 시장에서 어떻게 조율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실리적인 정책에 조금 더 집중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고 계시니까 그 내용도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자리 0864님이 김정은의 산업시찰과 문재인의 기업 방문 지시하는 모습들이 똑같아 보인다라고 올려주셨네요. 네. 6974님은 친노동 개념은 잘못됐고 친기업은 잘 된 겁니까? 그런 생각이 재벌 개혁을 부릅니다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0059님이 경제 흐름은 물 흘러가듯이 되어야 된다. 9700님은 재벌 개혁이 필요한가요? 재벌 2세는 안 되고 노조 2세는 가능하고요. 재벌을 알 때부터 재벌인가요? 뭐 이렇게 문자를 좀 주셨고요. 네. 끝자리 5494님이 현 시국에 기업에 필요한 지원은 방문이 아니라 적폐 및 청산입니다라고 또 올려주셨네요. 네, 9320님은 일본 수출 규제에서 겪었듯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해서 고용률이 나아지면 좀 기대해 볼 만합니다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끝자리 4124님이 일반 제조기업은 정부 지원 없이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경제 관련된 문자다 보니까 다양한 문자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요. 네. 우리 조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재벌 개혁에 대해서는 현 상황 어떻게 좀 진단하고 계세요? 근데 그 재벌 개혁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재벌은 늘 개혁 대상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재벌 쪽에서 보면 얼마나 좀 사실 힘이 나겠습니까? 아니면은 속상하겠습니까? 속상하겠죠, 이게 아무래도. 근데 계속 매번 고정관리로. 했다고 그러면은 재벌 개혁을 외치는 그쪽은 개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면 우리가 이거는 너무 개혁의 피로감. 이게 우리가 도대체 좀 저급한 정치 문화를 벗지 못하기 때문에 매번 나오는 게 재벌 개혁이에요. 경제를 집중. 도대체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폐쇄 경제, 그러니까 무역을 안 할 때는 국내 경제에서 누가 좀 좌지우지하면 피해가 되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글로벌 경제예요. 글로벌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상대로 하는데 거기에 경제 집중, 그것도 일반 집중 갖고 지금도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리고 각종 무슨 뭐 이사회 무슨 뭐 그런 뭐 소유 지배 구조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은 잘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걸 보고 거기에 맞춰서 벤치마크 해주는 게 좋아요. 미리 설계한다고 돼서 그게 됩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재벌 개혁의 어떤 모범 답안대로 기업을 만들면은요, 그 기업은 만들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작동하지도 않아요. 제가 늘 쓰는 표현이지만은 독수리 날개하고 치타 허리 얼마나 부드러워요. 코끼리 다리 붙여보시라고요. 얼마나 좋아 보면 움직이질 않아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런 재벌 개혁 그게 아니고 네. 앞으로는 사실은 경제 고도화, 생태계를 잘 좀 활용해 가지고 부가치를 높이고 전후방 연쇄 효과를 갖다 우리가 잘 좀 해서 강소기업을 키우고 어떤 그런 어떤 기업의 효율화에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지 매번 도대체 재벌 개혁, 매번 재벌 개혁 그러다 보면 식상하게 되는 거고 그럼 당신은 도대체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게 개혁을 갖다 얘기하는 사람이 당신은 얼마나 개혁적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편을 갖다 공격하는 어떤 아주 상투적인 수단으로 재벌 개혁.
더 이상 쓰지 말아야 돼요. 더 이상 이제 좀 신물이 날 정도로 맨날 개혁 도대체. 네. 그리고 뭐 네. 기업이 무슨 범죄 집단입니까 도대체.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최영일 겸임교수, 조동근 명예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